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아직 미혼인 직장인으로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이미 유부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파혼이라는 걸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의 사연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미신 같은 걸 믿으실까요? 가령 궁합이라던가 사주나 팔자 또는 신점인 뭐니 하는 것들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마냥 미신으로 치부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이나 이사 같은 중요한 날을 잡을 때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참고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재미삼아 몇 번 본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통방통하게 나에 대한 걸 다 맞춘다거나 앞날을 예견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 부모님은 두 분 다 종교도 없고 궁합이니 사주팔자니 하는 걸 미신이라면 믿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그런 미신을 신봉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자수성가하셔서 사업도 성공하신 후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재미삼아서 한두 번 엄마 통해 보신 적은 있지만 삼재니 뭐니 나쁜 거 피해 가실 때 참고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미신으로 치부하는 이런 일로 제가 파혼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부모님이 상견례 때 관상쟁이를 불러다 놓고 우리 가족을 면접 보듯이 하는 행태를 보고 파혼했거든요. 남자친구와 사귄 2년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 어머니가 저런 막대먹은 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황당한 건 굉장히 독실하게 종교를 믿는 분이세요. 제가 종교를 뭐 믿는다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귈 때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긴 합니다. 한 4년 정도 만났을 때였나? 남자친구가 스치듯이 사주를 물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은지야, 생년월일시 말이야. 혹시 알면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응? 생일이야. 그런데 태어난 시까지?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럼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주라. 우리 어머니가 좀 알고 싶어 하셔서 말이야. 오빠 어머님이? 근데 내 생일이야 그렇다 치고 시까지 알려달라는 뜻이 뭐야? 내 사주라도 알고 싶으신 건가?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걸 좀 믿으시는 편이시거든. 아마 우리 둘이 사주 맞춰보고 잘 맞는지가 궁금하신가 봐. 부담 가질 거 없어. 사실 나도 그런 걸 잘 안 믿거든? 근데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빨리 알려드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태어난 시를 물어보고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당연히 우리 집은 그런 점을 보는 집안이 아니니까 왜 물어보느냐고 궁금해하셨어요. 굳이 감출 것도 없어서 남자친구 엄마가 궁금해하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아니 아직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남의 집 귀한 딸 사주를 마음대로 열어보려고 한다니 원래 궁합이든 사주든 100% 좋은 건 없거든. 괜히 안 좋은 말에 집중해서 편견 가질라. 그런 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 참고만 하시려는 거겠지. 남자친구 지금 형수도 똑같이 물어보셨대. 궁합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전 부모님이 궁합 보시는 거야. 결혼은 집안의 큰일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 생각하면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나쁜 말이 나오면 어쩌나 걱정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년월일시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줬는데 그 이후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남자친구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아들 만나는 여자가 궁금해서 물어보셨다고만 했지
다른 말은 하지 않았었고요. 제 직업은 중등과학교사예요.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났고 대기업에 막 입사했을 때 저와 연애 시작했었고요. 저는 나이가 29이었고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솔직히 결혼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저는 굳이 결혼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 결혼한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가볍게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늘 결혼 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하자던가 재테크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요. 둘 다 직장 다니고 어린 나이도 아니니 명절 되면 그냥 데이트만 하고 지나가기가 어느 순간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긴 건 아니지만 명절이나 생신 때는 선물 정도는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말 나오기 전부터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둘인 저희 부모님이 다행히도 오빠를 좋아하셔서 언제나 반겨주시며 오지 않아도 안부를 묻고 저희 가족 행사에도 잘 와주곤 했고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가 고마워서 저 역시 오빠네 집에 드나들며 살갑게 지내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굳이 결혼 전에 일찍 예비시댁에 드나들 필요 없다며 저를 자기 집 식구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남자친구 말이 맞다고 사려 깊은 거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에게 살갑게 구는 것처럼 저 역시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결혼 전 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굳이 나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결혼한 형 부부를 만난 적은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예비 아주버님 댁에 가서 식사 대접 받았고 두어 번 같이 밖에서 봤습니다. 평소 남자친구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형님이 저에게 잘해주시고 형수님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가 좋은 대접 받는 것처럼 저도 그러니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저랑 만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형님이 다정하게 통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시집 오면 고부 사이가 나쁠 일은 없겠다 생각했어요. 형님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차분하신 데다 저를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런데 정작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한 번도 만나보고 싶다는 말을 어찌 안 하실까 의아하긴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미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초반부터도 얼굴 한번 부담 없이 보자고 난리들이었거든요. 겨우 미루고 미뤄서 1년 지난 다음에 얼굴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빠네 가족들은 오빠 만나는 여자 있다는데도 안 궁금하신가 봐. 어쩜 한번 오라는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지? 그랬더니 처음 몇 번은 그저 그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내 결혼이 아직 급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 두 분 다 말 없고 무뚝뚝하신 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 때 되면 내가 너 다 인사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지? 미리 시댁이랑 알고 지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오빠 말대로 무뚝뚝하신 편이라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오빠를 통해 선물을 보낸 게 몇 번째 되도록 뭐라 말씀이 없으시길래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어머님이 받아보시고 뭘 하셔? 마음에는 드신대?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 혹시 내가 며느리감으로 영 별로신 건가 해서. 어? 아, 그거 우리 엄마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황당하게도 아무 대꾸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백화점에서 특별히 산 허브쌀도 보내고 우리 부모님과 제주도 갔다 와서 유채꿀도 선물로 드리고 했어요. 제 나름대론 남자친구 통해 여자친구한테 고맙다 전해라는 말 정도는 듣고 싶었나 봅니다.
그저 성격이 무뚝뚝하다고 생각하기엔 왠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만 같고 별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빠네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건가? 어? 뭘 그런 걸 물어봐. 아직 얼굴도 보기 전인데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아니, 그렇잖아. 내가 보낸 선물에 인사치레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듣고 싶었어. 근데 아무 말씀 없으셨다 하고 오빠 형 부부도 벌써 만났는데 같이 보자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내 기분이 좀 그래. 여차저차 내 기분이 그렇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느냐며 제가 몇 번을 더 캐물으니 그 이유를 말하는데 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기 실은 말이야. 혹시 너 기분 나쁠까 봐 내가 말 안 한 건데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우리 사귀는 초반에 궁합을 좀 보셨나 봐. 근데 너랑 나랑 궁합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시네. 뭐? 궁합이 안 좋다고? 그럼 지금 나는 오빠네 어머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궁합 때문에 미움받고 있었다는 거야? 와, 정말 어이가 없다. 솔직히 안 좋다는 궁합도 당황스럽게 그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둘 중 하나가 단명할 거라고 했다네요. 그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저를 그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종용하셨대요. 데이트하고 집에 늦게 가면 아직 저를 만나느냐고 묻고 형 내외를 같이 만났다는 말을 하니 아주 노발대발하셨다더라고요. 근데 걱정 마.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생각일 뿐이라고. 나는 안 믿어. 세상에 사주 가지고 궁합 맞춰서 맞출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엄마 설득하느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설명을 못했어. 미안해. 네 말 들어보니까 너도 서운했겠네. 그럼 오빠 형은? 형님이랑 두 분이 궁합 좋으시대? 그래서 결혼 허락하신 거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혹시 남자친구 형 내외도 궁합을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황당한 게 뭔 줄 알아? 우리 형도 형수랑 궁합 최악 중에 최악이라 그랬어. 원진살에 상충살에 암튼 안 맞는 건 다 있다고 그랬다니까. 엄마가 결혼 전부터 만나지 말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었어. 웃기지? 근데 우리 형이 이겨먹고 결혼한 거야. 근데 봐라. 지금 애 하나 낳고 엄청 잘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아마 잠깐 이러시는 거지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실 거야. 저는 미움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동안 몇 번을 선물까지 갖다 바쳤는지 처음으로 나 자신이 쓰러지고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요, 굳이 말하자면 평범보다는 잘난 축에 들어갑니다. 제 사둔한 남자친구와의 궁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다른 거 놓고 보면 남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할 만한 이유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사업하시는 아빠 덕에 풍족한 가정에 제 동생은 수의사고요. 저도 교사이고 사회생활 잘하며 성격 좋다는 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남자친구 가족에게 얼굴 보기 전부터 만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결혼해서 서로 잘 살 마음이 중요하지. 도대체 태어난 시며 날이며 그딴 게 왜 내 미래를 결정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에게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이미 남자친구는 우리 집의 사위로 대접받고 있었고 저 역시 예비시댁에서 예쁨 받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아서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께는 우리 어머니가 너랑 나랑 나 궁합 봤다는 말은 굳이 하지 말아줘. 혹시 괜한 걱정하실까 봐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오빠 어머니 말대로 전하는 것도 참 서운하다. 오빠 어머님이 그런 거 신봉하시는 분인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럼 우리는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네? 에이,
그냥 참고만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너 기분 나쁠 거 알면서 말한 건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 사실 모르고 우리 엄마 만났어 봐. 처음 만나서 궁합 안 맞다고 헤어지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지. 남자친구 말을 이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저도 예비 시댁이랍시고 때마다 뭘 보내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남자친구 자체가 자기 엄마가 저랑 궁합이 안 좋다고 해도 저랑 헤어질 생각이 없었고요. 저도 결혼이 급하지 않으니 이렇게 만나면서 순리대로 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자고 하셨다고 남자친구가 신난 얼굴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너 정식으로 얼굴 보자시네? 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리 형 때랑 똑같다고. 엄마, 아마 너 보면 마음에 꼭 들어 하실걸? 이렇게 갑자기 보자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다. 근데 어머니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래? 내가 너를 그동안 얼마나 자랑했겠냐? 너 가정교육 잘 받고 학벌도 좋고 지금 교사다. 그랬더니 엄마가 눈빛이 딱 흔들리시더라. 아마 교사라는 말에 그래도 기본은 있는 애구나 싶으셨나 봐. 내가 아는데 우리 엄마 욕심 많고 은근 속물이거든? 내가 엄마 꼬신 결과야. 그래서 남자친구 말대로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 그래도 그 사람 부모님 만나 뵙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가 혼자 머리 싸매고 생각한 것만큼 나를 미워하는 분은 아니셨구나 했거든요. 혹시 나를 냉랭하게 대하시면 어찌하나 할까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돌리고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달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물론 그건 겉으로일 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어서 와. 우리 아들한테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꼭 여러 번 만난 사이 같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다만 어쨌든 너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오해를 좀 풀자면 말이야. 네가 중학교 교사라며? 사주만 봤을 때는 절대 교사 생활할 아이가 아닌데. 암튼 내가 다시 봤지 뭐니? 게다가 우리 아들이랑 너무 직업궁합이 좋지 뭐야. 둘이 사주는 좀 안 맞아도 다른 부분 맞추고 살면 되니까 내가 정식으로 너 보자고 했어. 그 말 듣는데 그냥 웃어야 할지 아니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예비시부는 좀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샅샅이 살피는 시어머니와 달리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받아들고는 그냥 좋아하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부모님 하시는 일과 가정 형편을 너무 대놓고 물으시길래 당황스러웠어요. 내 입으로 우리 집 잘 삽니다 말하는 일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고 아빠는 작게 사업 하나 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 표정이 잠시 일그러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지레 짐작하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도움받을 생각은 못하는 거니?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굳이 부모님에게 큰돈을 보태달라고 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어머니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시는 겁니다. 하긴 나도 우리 둘째 녀석한테는 보태줄 형편이 아니라 뭐 할 말은 없다만 그래도 잘 사는 집 딸이길 바랬구만. 너한테 좋게 볼 거는 딱 교사라는 직업 하나 그거구나. 어머니 그 말에 저는 뭐라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머니는 그날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했다고 하니 상견례 날 잡고 결혼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한다길래 내심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결혼 얘기를 하실 줄 몰랐거든요. 인사드리고 와서 우리 부모님께도 말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대접 잘 받고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하셨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엄마가 아빠 해외 출장 고려해 가능한 날짜를 몇 개 주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날짜에는 좋은 날이 없다면서 무려 석 달 뒤인 다른 날짜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 날짜에는 아빠가 별다른 일정이 없으셔서 그날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우리 부모님에겐 별다른 말을 안 했지만 필시 남자친구 엄마가 점이니 뭐니 하며 나를 잡았구나 짐작은 했습니다. 상견례 날을 잡는데도 뭘 그리 까다롭나 저 혼자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잡게 된 상견례 날, 우리 부모님은 사돈댁에게 예의 갖추신다며 가지고 있는 옷장에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으셨고 엄마도 대놓고 나 명품이라고 티내지 않는 좋은 가방을 드시고 온 가족이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로 가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지금 어디쯤 왔다고 전달차 전화를 했는 줄 알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난감한 듯 말했습니다. 저기, 다현아, 지금 다들 출발하신 거지? 응, 우리 지금 15분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 왜? 오빠네 가족은 벌써 도착하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나도 좀 갑작스러운 일이긴 한데 미리 도착 전에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 듯 싶어 제가 괜찮으니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상견례 장소에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올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은 이따 상견례에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을 한 분 더 부르셨대. 우리 가족만 나온다고 했었는데 혹시 놀라지 말라고 전해드릴래? 뭐? 다른 분? 그분은 오빠 친척분이셔? 아니, 나도 잘 모르는 분이야. 엄마가 절친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나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근데 오늘 꼭 상견례에 와서 우리 가족들이랑 봐야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부르셨더라고. 내가 난감했는데 엄마가 그냥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살펴줄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아, 우리 엄마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나도 모르겠다. 상견례 자리에서 정체 모를 어머니 지인을 불렀다는 말을 듣고 의아하긴 했지만 어머니 절친이라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 절친을 부르셨다고? 아마 예비 며느리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 사돈이 부르실 정도면 가족같이 지내시는 분인가 보네. 그래도 사전에 미리 말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황스럽네. 엄마 아빠는 정말 괜찮은 거지? 그럼 우린 괜찮아. 그러니 괜히 언짢은 기색 보일 거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저도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장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예비 시가 식구들은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웃으며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저는 예비 시모의 절친이라는 분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절친을 상견례 자리에 모시고 왔으면 적어도 장소에 맞는 옷차림은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평상시에나 입을 듯한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에 쪽을 진 어머니보다 너댓살은 많아 보였어요. 웃긴 건 그분 역시 우리 가족을 보고 조금 민망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예비 시모 절친이라고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서 저도 당황했지만 엄마와 아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예비 시가 식구들은 우리 가족과 달리 태연스러웠습니다. 아까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미리 전화를 줬던 남자친구조차도 태연해 보였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먼저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다가 얼굴을 뵈니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말 장가를 가나 싶네요. 다현이는 제가 미리 얼굴을 봤습니다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딱 그 이유 하나만 보고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현이가 교사에 인물도 좋고 다른 건 나무랄 데가 없으니 어쩌나요.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다현이 혹시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도 있으셨는가요? 저는 우리 딸이랑 예비사위한테 원체 칭찬만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엄마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이상한 뉘앙스를 눈치채고 살짝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정말 황당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녀 간 궁합이랑 가족 간의 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사주팔자 다 맞춰서 결혼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다 날짜 받아서 하고요. 아마 우리 아들들 잘 된 것도 다 제가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하는 말에 우리 부모님은 더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십니까? 우리 다현이한테 사돈댁이 아주 다복하고 화목하다는 말은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이게 다 사부인 그런 노력 때문이었군요. 엄마는 어색하지만 예비시모를 추켜 세웠습니다. 아빠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으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상해 보이는 아줌마를 데려온 이유를 그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현이 사주는 미리 물어봐서 알고 있는데요. 실례인 줄은 압니다만 혹시 사돈댁 두 분 사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실은 여기 오늘 제가 데려온 이분이 아주 유명한 철학원을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사정사정해서 여기 모시고 왔는지 몰라요.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 두 사람 사주를요? 아니, 이거야 원.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나. 굳이 가족 만나는 자리에 철학원 양반을 부르신 이유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며 이유를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한다는 말이요. 집안 중대사 결정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도 관상쟁이를 앉혀놓는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관상이야 그렇다 치고 두 분 사주를 봐야 집안끼리 맞는지를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결혼 아직 반반입니다. 애들 궁합을 봤더니 아주 안 좋길래 제가 처음에 다현이를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집안끼리 얼굴 보자고 한 건 아들이 워낙 다현이를 좋아하니까 확인은 해보자 싶어서예요. 그럼 우리 사주 보시고 안 맞다고 하시면 결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보아하니 사돈댁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앞전에 다현이도 그러더군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은 못 받는다고요? 그래도 사주가 맞으면 뭐 심적으로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어째 싫으십니까? 만약 싫다고 하시면 오늘 상견례에서 애들 결혼을 없었던 걸로 해야 할 듯 싶군요. 우리 식구들 사주도 다 넣었으니까 얼른 이분한테 생년월일만 좀 알려주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불쾌해서 어쩔 줄 모르셨고 저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예비 시부는 시어머니 뜻을 꺾지 못한다는 걸 알고 얼굴이 벌개져서는 시선을 피하고 계셨고요. 남자친구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자기 엄마에게 왜 이러시냐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굳은 얼굴로 잠자코 계시던 아빠가 결심했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그 사주라는 게 그렇게 잘 맞는지 한번 봐보시죠. 살다 살다 상견례에서 사주쟁이 불러다 놓는 사람은 처음 듣는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 온 김에 한번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허이 참. 아빠는 황당해하시면서도 생년월일씨를 불러주셨습니다. 엄마는 기분 나빠하면서 아빠에게 뭐 하는 거냐며 옆구리를 찌르셨는데요. 이미 상견례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하는 눈치셨어요. 저도 아빠만 괜찮다고 하면 이 결혼 안 한 걸로 하겠다 말하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아빠가 저리 나오시니 엄마도 결국 생년월일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보고 있는 철학원 선생님이라는 양반은 내내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다는 자체도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의 사주를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질 급한 예비시모는 풀이가 거의 끝나가는 듯 보이자 사주쟁이를 재촉하셨습니다. 어때요? 별 볼 일 없나요? 나도 느낌이 있어서 잘 압니다만 아무래도 이 집안하고는 잘 안 맞는 게 맞나요? 이 댁 딸이 우리 아들이랑 아주 사주가 최악인데 가족들도 사실 보남 안 하겠죠? 그러자 묵묵히 사주풀이를 하던 그 사람이 분주하게 놀리던 볼펜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짐작대로 과연 이 집안하고는 안 맞겠습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죠? 내가 괜히 여기에 비싼 돈 주고 이 사람 부른 게 아니라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어디 한번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 이 집하고 결혼하면 뭐가 이렇게 어떻게 안 좋은지. 그래야 저 댁도 포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은 사주쟁이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다들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말에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부모님을 똑바로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여자 쪽 부모님들, 이 결혼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사주풀이 해보니 남자 쪽이랑 아주 안 맞아요. 결혼하면 딸내미 말라 죽습니다. 사주를 딱 봐도 아주 좋은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고 인품도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자란 아가씨네요. 이 집안하고 안 엮이면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예요. 그런데 철학원에서 온 그분은 시댁이 아니라 우리더러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우리 편에 유리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뜻밖의 상황에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안하고 결혼 안 할 이유를 말하랬지 좋다고 칭찬하래요? 그리고 대체 저 집이 어딜 봐서 풍족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똑바로 봐요. 똑바로. 우리 아들 사주에 여자복 있다면서요. 근데 저 집은 아니라 이 말입니까? 예비 시모는 사주 보는 분에게 언성 높이며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분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예비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이보세요. 내가 사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나를 비싼 돈 주고 이 황당한 자리에 불렀으니 나도 돈값은 정확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여자 쪽 집안은 대주인 아빠 사주가 아주 대박 사주입니다. 월급쟁이로 살 사람 아니고 사업으로 대성할 사주예요. 돈복이 넘치는 사주라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 텐데요. 못 사는 집이라고 하신 게 정말 맞는가요? 네? 아니, 어딜 봐서 저 집이 사업으로 대성할 집안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전에 알아보기로는 딸내미 결혼할 때 도움도 못 주는 집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하, 그랬군요. 그냥 짐작으로 한 말인가 본데 사주로 봐서는 이 댁분들 돈 없이 살 사람들 절대 아니네요. 그리고 내가 여자 쪽 부모님한테 중요한 한마디를 꼭 해야겠네요. 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만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똑바로 보시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주도 보지만 관상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 그 댁 따님 이 결혼 아니라도 좋은 집안에 얼마든지 시집갈 수 있으니 이 결혼 엎으세요. 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댁 시어머니 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보셔서 대충은 파악하셨겠네요. 근데 사주도 안 맞아요. 따님 말려 죽이고 아들까지 망칠 사주예요. 사돈 맺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안 맞지만 이 집 시어머니랑은 아주 상극 중의 상극이에요. 내 말 명심하세요. 관상으로 봐도 사주로 봐도 이 집 시엄마, 아휴, 내 딸이라면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네요. 우리 부모님은 얼굴을 마주 보시며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전혀 웃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신 거죠.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가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내가 충고 하나 하고 가야겠네요. 나도 철학원 하는 사람이지만 아들 결혼하는데 아줌마처럼 이러면 아들 장가 영영 못 보냅니다. 사주니 관상이니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심상이에요, 심상. 그럼 마저 이야기들 나누시고요. 처음부터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니었지만 결정에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 그리 말하고는 상견례 장소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남자친구는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쪽팔려서겠죠. 옆에서 엄마가 물으셨어요. 다현이 너 이 꼴 당하고도 결혼할 거니? 아니, 엄마.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오늘 보고 확실히 알았네요. 시집가서 말라 죽을 순 없잖아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시고는 예비시모를 똑바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사주니 뭐니 중시하는 집안이라니까 이 결혼은 포기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딸 말려 죽인다는 사람 있는 집에는 절대로 시집 못 보내요. 우리가 모자란 집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없이 살아도 우리 딸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집으로 보내야죠. 돈 없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서포트 해줄 수 있으니까요.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 우리 가족은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려 하는데 다급하게 시어머니가 붙잡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잠시만요. 일단 앉아서 제 말씀 좀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그게 오늘 양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게 그만 너무 무례를 저질렀나 싶네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그 돌팔이 양반 말은 무시하세요. 어렵게 잡은 날입니다. 애들 결혼마저 논의는 마치고 가셔야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 끝! 이젠 내가 쪽팔려서 이 결혼 못해요, 엄마. 제발!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말리며 우리 가족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사자인 제가 결혼 못하겠어요. 오빠랑은 서로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오해를 단단히 하셨나 봐요. 제가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했지 우리 집 못 산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까 그 사주 보시는 분 되게 정확하세요. 제가 볼 땐 돌팔이 절대 아니던데요. 우리 아빠 사업으로 성공하신 것도 맞추신 거 보면요. 그러니 결혼 절대 하지 말라는 말도 믿어야죠. 어머니도 이런 거 엄청 신봉하시잖아요? 그럼 제 뜻 이해하시겠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니 그걸로 만족해요, 전. 예! 사주니 뭐니 다 믿을 것도 아니야.
아까 그 여자 돈값 못하는 여자가 틀림없어. 개소리 짓거리고 간 거에 파혼할 이유가 있을까? 얼른 다시 부모님 자리에 앉혀봐. 응?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혼사 놓치면 큰일 난다는 듯 저를 붙잡으셨지만 이미 저는 헤어지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고요. 남자친구 역시 자기 엄마가 한 짓에 면목이 없는지 저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붙잡는 남자친구 엄마 손을 뿌리치고 우리 부모님께 가자고 눈짓했어요. 우리 부모님과 저는 그렇게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나가는 우리 가족 등 뒤에다 아주 악에 바친 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한두 번 붙잡으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아들같이 좋은 남자 네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남자 다 잡아먹을 년이라고 했어. 근데 어디 가서 남자 만날 건데? 어? 예비 시모는 끝까지 마음 심보를 못되게 쓰시더라고요. 그냥 나가려던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자친구 엄마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까 그 사람 얘기한 거 잊지 마세요. 사주나 관상보다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요. 자식 잘 되길 바라면 그딴 엉뚱한 거에 목매지 말고 마음이나 굳게 쓰세요. 아시겠어요? 아휴, 내 딸 인생 망칠 뻔했네. 갑시다. 가자, 다현아. 저의 결혼은 그날로 엎어졌고 저는 남자친구와 조금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결국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대신 사과도 받았고요.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자기는 어머니와 안 보고 살 수는 없다고 하대요. 자기 엄마가 변할 때까지 자기는 여자 안 만나고 기다리겠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별이 그리 슬프지 않더라고요. 파혼한 상황이 하도 황당해서인가 봅니다. 어쨌든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남자친구 엄마를 생각하면 참 우프기도 합니다. 상견례장에서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와 아빠는 어이없어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오늘 이전에 예비 시모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길래 연애할 때 그 집 엄마가 궁합 보고 반대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입에 거품을 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그때부터 싹수 노란 여편네였구만. 네 사주 알려달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이고, 오늘 시간 낭비만 아주 제대로 했구나. 암튼 타연이 너, 엄마는 그 집 아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결혼 못 시키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 엄마, 아까 거기서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 나 결혼 안 할래. 솔직히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사주니 뭐니 그딴 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파혼하고 나서 결혼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 것을 약속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일에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보다 남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맞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평생을 같이 살려면 서로서로 속마음을 나누어 싸우거나 미워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럴 때 너랑 나는 원래 사주가 안 맞다느니 너랑 결혼해서 내가 이 모양이라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상견례장에서 사주쟁이를 대동한 예비시모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절친이라고 속이고 사주쟁이를 상견례 자리에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우리 집이 훨씬 잘 될 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표정이라니. 암튼 결혼은 잘 깬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사주팔자를 무시하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살면서 안 좋은 일은 피해가면 좋죠. 하지만 맹신하면 금물이라는 걸 저의 파혼 사연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며 성실하게 살까 해요. 구독자분들이 파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며 더 잘 될 거라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